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뭐 점심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 이제 미래도시 전략국은 올해 아마 부서가 반도체 AI과하고 기업투자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이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가 5개과로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국장님 최장민 국장님하고 우리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 우영원 반도체 AI 과장님, 유주영 기업투자과장님,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님, 뭐 신상현 도시철도과장 관련돼서 미래도시전략국 뭐 나름대로 우리 또 평택시의 미래상을 또 이 기업하고 전략 쪽이나 뭐 반도체 제일 중요한 또 우리 또 대기업 최대 세계 반도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또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철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되게 중요한 산업 분야에 있는 그런 걸 담당하시는 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뭐 26년도 기금은 여기는 없지만 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좀 저희가 좀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의원님들께서 뭐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분야 각 과별로, 그리고 우리 또 미래 도시 전략국에서 뭐 올해 또 마지막까지 12월까지 잘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해서 준비해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산을 좀 편성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대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그거에 관련돼서 뭐 상반기 때 저희가 업무 보고 받고 결산 심사하고 집행잔액을 뭐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명시월이나 뭐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 최소화시켜서 이 다른 사업에 뭐 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 끝에 아마 편성을 하셨을 거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6월달에 저희가 이제 올해 26년도에 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치 결과 또 관련돼서도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를 좀 보고 몇 가지 이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평택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예산이 워낙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또 극복해야 되는 또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혹시 국장님은 우리 평택시 자립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혹시? 정확히 자립도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자립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거로만 네, 알고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 41.6이 25년 3월 4일 뭐 공시한 거를 봤을 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자립도는 41.62%고 전년도는 43.55%인가 그랬어요. 24년도는. 근데 이제 조금 내려갔죠. 한 41.62%로 좀 내려갔는데, 유형 평균 보면 한 35.79라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는 높다. 그 재정 자주도도 보면 저희가 이제 한 55.33% 정도 되더라고요, 자주도가. 근데 이제 자주도는 뭐 세입 중 뭐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잖아요. 우리 시 25년 재정 자주도는 뭐 55.33%로 전년 대비 한 1.05% 포인트 하락했으나, 이제 유형 평균보다는 여기도 또 양호해요. 이 유형 평균 보면 53.81%니까 우리가 55.33이니까. 근데 이제 전년도를 보면 56%에서 또 55%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 1% 가까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정 세수하고 뭐 여러 가지로 관련돼 가지고 좀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각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여러 부서들이 이제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서 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 시군보다는 높은 게 좋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 뭐 아까 뭐 추가 경정 관련된 거는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 이제 26년도 세출 예산 보면 미래도시 전략국은 2026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524억 1,00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4억 9,695만 6천 원 대비 한 39억 1,313만 원 3천 원을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증감을 한 8.07%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우리 부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관리나 유지 관리나 이제 여기 뭐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기업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도 있고 자체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근데 특히 이제 관리 쪽에 제가 집중해서 많이 부서분들한테 이제 그 부서장님이나 뭐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 미래도시 관련된 부서의 전략국에서는 그 차량이 고유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반도체 A과 과장님 쪽은 얼마나? 저희는 지금 수소차 한 대 있습니다. 미래 저기 반도체 A과는 한 대, 미래 전략과는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기업 투자과도 한 대 있죠? 스마트 도시과도 한 대 있네? 두 대. 그러면은 이 미래 전략과는 두 대는 수소차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전기차입니까 혹시? 둘 다 수소차입니다. 아 수소차. 그러면은 반도체 AI과는 수소차고요. 기업 투자과는 예? 경유차예요? 아 경유차고. 스마트 도시과는 그러면은 전기차 한 대하고 경유차 한 대입니다. 전기차 하나하고 여기 휘발유 휘발유요? 가솔린. 예. 가솔린. 제가 이거를 혹시 왜 물어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혹시 아마 관리 쪽에 있는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이거를 다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공영차랑 유지관리 쪽으로 다 편성을 아마 부기명으로 해가지고 공영차랑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통계목으로 공공운영비나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잡아가지고 아마 다 편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우 국장님은? 가솔린차하고 이제 그 전기차하고는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뭐 지적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동일하게 세웠다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산출 내역에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떻게 기준을 갖고 산출 기준을 갖고 세워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세워야 줄일 수 있거나 합당하게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유지관리비가 뭐 한 100만 원이면 되는데 막 300만 원 세웠다. 그럼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세웠거나 그냥 당연히 전에부터 계속 뭐 그런 이 관례대로 그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그냥 전에 그 전년도 거 갖고 그대로 세웠던가 차량이 바뀌어도 그대로 갔거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책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나름대로 모든 이 사업을 자체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관리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 세울 때 얼마나 그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세우느냐를 저는 잘 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당연히 조금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 대신 이제 계속 아까 제가 사이클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의 성과가 없고 사업 우리가 뭐 성과 보고서 같은데 보면 분석을 해보면은 지표를 보면은 뭐 성과가 없는 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하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본인들이 돈을 잘 편성해서 잘 쓰고 때로는 이 연말 결산 자료를 보면 희한한 게 집행잔액이 0인 게 또 꽤 있어요. 0. 집행잔액이 0인 게. 그럼 0인 것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0인 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1원도 안 남는다. 그게 이제 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건데 뭐 결산을 깔끔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 이런 부서에서는 그래도 덜한데 뭐 운영해서 지원해 주거나 보조 사업을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특히 그 무슨 이제 위탁 민간 위탁 해가지고 했을 때 0이 남는 거는 좀 상당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차량 관련된 거는 이게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넘겨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적어놓은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각 부서별로 아까 도시철도과는 없죠?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2대. 거기는 뭐예요? 수소차 하나하고 가솔린 하나입니다. 수소차 가솔린 하나예요? 거기는 그러면은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는 사업 설명서에는 없죠? 그럼 예산서에 명세서에는 있죠? 차량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걸 설명서를 보다가 철도 쪽은 못 봐서 철도가 여기 있네요. 네, 2대 있네요. 있습니다. 예, 이 5개 부서를 딱 봤을 때 이제 이 미래전략과가 수소 2대, 반도체 AI과가 1대, 뭐 기업투자과 1대, 스마트 도시과 2대, 도시철도과 2대, 수소, 그다음에 경유, 그다음에 전기 가솔린, 수소 가솔린. 그럼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수소가 2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산출 내역을 혹시 보셨어요?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일괄해서 325만 원 곱하기 2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제일 높아요. 이 5개 과에서 산정한 이 개수 저희 산출 내역을 보면 325만 원을, 그것도 더구나 수소예요. 수소. 그 수소차면은 아마 새 차일 거예요. 거의 뭐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구입 연도가 얼마나 돼요? 혹시? 지금 저기 6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 수소가 한 달에 충전비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대략 파악은 알고 계십니까? 한 325만 원씩 잡았으면 아마 일반 뭐 가솔린이나 뭐 그거보다도 거의 경유하고 뭐 입박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게 좀 경유보다는 이제 수소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는 한데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출장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뭐 다른 과에 2대 있는 곳보다는 출장이 빈도가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을 아니 겁니다. 미래전략관 저 수소차 2대라며요. 인력 대비 2대면은 충분히 2대를 아, 갖고 제 말씀은 같은 2대에 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그 뭐 서울이라든가 관내 출장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과마다 그 유류 사용량이 좀 다릅니다. 이게 수소가 2대인데 325만 원씩 2대로 해서 이 65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AI과는 수소 한 대인데 200만 원씩 한 대로 잡았어요. 그렇죠? 기업투자과는 경유면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경유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400만 원씩 한 대로 산출을 했어요. 그 스마트 도시과는 전기하고 가솔린인데 전기도 뭐 얼마 안 먹죠. 여기는 또 220만 원씩 잡았어요. 220만 원씩이요. 그렇죠? 도시철도과는 200만 원씩 2대 잡고. 이게 뭐 어떻게 상의할 수가 있어요. 거의 좀 맞고. 그 대신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딱 맞춰서 거의 되죠. 근데 집행잔액도 남는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잡아놓고 남으면 남고 뭐 부족하게는 안 잡으셨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얼마나 뭐 120%를 잡을든지 뭐 130%를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같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상이하게 잡고 전기차, 수소차, 뭐 경유차, 가솔린차를 이렇게 상이하게 잡으면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세워서 잡아야 그래도 다른 타 부서면은 그래도 덜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좀 안 돼서 뭐 그렇다 치는데 같은 국에서 같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자체들이 이렇게 다 상이하면은 이것만 봐도 이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안 보이는데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업 같은데 녹아져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과연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집행 잔액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년도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점검해서 얼마 들어가나 한번 전년도하고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주세요. 각 부서별로 5군데 다 해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뭐 충전하셨고 뭐 출장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출했는데 부족하다. 그럼 뭐 말 그대로 나름대로 잘 잡으신 거죠. 예를 들어 미래전략과가 뭐 325 곱하기 해서 650만 원 잡았는데 뭐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만약에 그 집행이 제대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만 파악해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관련돼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페이지 보면은 이거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 국제학교 관련된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준비금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사유지도 이거 마찬가지로 설립 준비단 이거 계약은 했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아직 최종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그 최종 계약 문안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금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혹시? 아니 저기 보증금은? 임대료만 이 부분은 이제 네. 회계과에서 네. 그 계약금은 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저희는 임대료만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 회계가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임대료 부분하고 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아까 주소도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거의 이 정도까지 파악됐으면은 아마 주소하고 임차할 그 건물은 거의 회계가에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타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 계약해서 보증금 뭐 얼마 들어가고 뭐 그거는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럼 뭐 보증금은 회계과에서 편성이 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임대료만 이쪽에서 편성해서 매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요 관련돼서도 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책정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갖고 했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 준비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뭐 준비해가지고 이 우려 속에서 어떻게 됐든 이 국제학교가 12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12월 달에는 뭐 본계약 체결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아직 협의 중인 게 있어가지고 뭐 1월 달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잘 준비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더 딜레이가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사 유지관리하고 관련된 거 한 1억 895만 2천 원인가요? 요거하고 그다음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요것도 좀 전에 이거 추경까지 해가지고 뭐 25년도도 뭐 한 5억 얼마죠 이게? 한 5억 1,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집행이 뭐 30% 정도 됐는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30% 정도가 집행률인데 아까 어떻게 됐다 추경해서 한 4억 정도 추경했어요. 이해까지.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당초 번 예산이 1억 1,2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그 국외 출장비, 그 변호사비 등으로 이제 세웠었고, 근데 이제 계약 단계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법률 자문비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빨리 수립해야 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4억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수립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페이지 보면은 이 출장 계획 아까 뭐 2번인가 더 있다라고 막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내년도에 출장 2번 예, 정도. 출장. 내년도라 그러면은 언제를 26년도인데요.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출장 예, 계획을 그다음 갖고 상반기 중에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또 인과 과정에서 한번 더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은 그럼 거기서 그 학교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국내 와가지고 이제 체결을 하는 걸로 여기서 체결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두 네 번 그렇습니다. 가신다는 그건 얘기죠. 예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검토 용역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뭐 계속 이게 세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든 이게 워낙 외국 기관 외국 법인 학교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제 법 관련된 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도 또 준비금도 뭐 상당히 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나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요 내년까지 했을 때 얼마 되죠 한 5억 천에다가 1억 4천에다가요 한 6억 5천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사무실 얻고 하려면 7억 5천 8억 한 8억 정도에서 막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지금 보면은 그렇죠? 5억 25년도에 5억 1,220만 원이고 2026년도 요구하는 게 이제 1억 4,752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 요거 임대하는 거에 들어가는 돈도 뭐 한 1억 800 정도 되는 거고요. 상당한 금액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지금 투자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 이거 갖고 계약을 체결하고 검토하고 법률 검토하고 출장 가서 디테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 절차도 있고 이런 금액을 이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돈이 뭐 이거는 준비할 필요하니까 아마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집행률 같은 것도 그 아까 25년도에 이 집행률이 왜 떨어졌다고 하셨죠? 아까? 5억 중에서 4억은 저희가 2회 추경에 9월 달에 저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약하고 집행 중에 있어서 그게 이제 집행률이 그 낮아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4억을 그때 추경을 한 게 이게 뭐였었죠?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3억 정도가 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1억 정도가 추가 법률 자문비,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비로 그럼 추가됩니다. 용역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은 지금 이제 입찰 공고가 돼서요. 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면 이 금액은 지급은 그러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혹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 2월에다가 마스터 플랜 3억에 대해서는 명시 2월을 해서 내년 초에 업체 선정되고 금년 말에 선정되고 내년 초에 이제 계약과 함께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업이 또 완수가 돼야 나머지 잔금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 4억을 그러니까 왜 저 추경에다 급하게 그렇게 담으셨나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역을 네.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좀 밀릴 수도 있고 한 달 뭐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큰 돈을 갖고 가업 만약 완수되면 그때 잔금까지 해서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 국제학교 설립 인가를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이제 내년 예산에 세워서 또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공기도 너무 촉박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수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거듭 반복된 얘기인데 4억을 굳이 그 당시에 세울 필요성까지 있냐는 얘기죠. 본 예산에 못 세우나요? 세우지 충분히 세우고 이 법률 자문이나
예를 들어서 용역은 뭐 진행을 하더라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뭐 어차피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선정되자마자 100% 다 안 준다며요. 그 얼마 지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용역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 3억 정도 억 단위는 과업 만약에 그게 결과물이 나올 때 그럼 몇 퍼센트 주느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착수할 때 얼마 주고 착수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줄 수 있는 게 50% 미만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50%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몇 차례 이제 나눠서 이제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인정이 몇 천만 원짜리면 그냥 한 번에 세우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억 단위로 막 이렇게 4억 해가지고 3억짜리 이렇게 세우는 거는 세워가지고 이제 상반기면 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언제 세운 거죠? 이게 저희가 4억 세운 게 2회 추경이니까 이제 9월 초 그러니까요. 정도에 거의 세운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세워가지고 굳이 그거를 미리 세워서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사업 계획을 좀 잘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세우셔가지고 2월 된 거니까 뭐 그랬다고 뭐 저희가 뭐 이거를 전에 좀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게 이웃 분쟁 조정센터 운영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 언급하셨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뭐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100%예요. 이게 100% 예산 집행률이 이게 한번 딱 지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관련돼 가지고 정사는 누가 봅니까 혹시? 정사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정사를 봐서 집행 제한이 있으면 반납을 좀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5년도는 이제 내년 초에 정산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24년도 거는 올 초에 5년도 4월에 결산 보고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네, 전에 이제 아마 그렇습니다. 결산 보고서를 아마 받아가지고 뭐 따로 양식이 뭐 있을 수 있고요. 뭐 체육회도 마찬가지 뭐 여러 관련 부서들 다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해서 뭐 증빙 자료 해가지고 다 해서 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25년도가 2억 6,727만 원. 그 24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4년도가 아마 29 이제 2억 9,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9,624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0. 다 그냥 아주 거의 그냥 애누리 없이 깔끔하게. 근데 이제 이 산출 내용 및 요구 사항을 보니까 뭐 인건비야 뭐 딱 떨어지게 산출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공 운영비조차도 0으로 다 잘 뭐 운영비, 사무기, 임차비, 회의 및 전문가 수당, 뭐 매뉴얼, 홍보물 제작, 업무 추진비, 여비 등 그냥 뒤에 이론조차 없이 그냥 딱 정됐어요. 그리고 사업비조차도 이웃분쟁 교육사업, 소통방 운영, 찾아가는 이웃분쟁 상담, 센터 상담 운영비, 워크샵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아주 결산을 아주 깔끔하게 0으로 맞춰가지고 잘했더라고요. 완전히 뭐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이게 말씀했을 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혹시? 워낙 뭐 중복 사업도 많고 뭐 하는 일도 뭐 다 유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뭐 공동주택 뭐 입대의 대표자 뭐 교육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아파트에 입대해서야 뭐 거기에서 자체적인 예산 갖고 잘 본인들이 공지하고 교육시키고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게 과연 이 성과가 얼마나 잘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결산 자료도 제대로 이게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성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파악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까 혹시? 이 부분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에요. 2020년도? 2020년도요. 뭐 한 지금 5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이게 보면 비율을 보면 한 2억 8천 정도 중에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6천 들어가고 거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사업비는 뭐
한 50%가 안 돼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는 존재한다. 사업성을 좀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한번 좀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결산도 그렇고 제대로 한번 좀 봐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좀 제대로 파악해서 내년에 한번 성과가 있는 거를 좀 잘 입증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쪽도 초중학교 대상 층간 소음 예방이고 아까 뭐 주민 참여 말씀하셨는데 요구액이 2천만 원인데 이 보니까 이제 관내 초중학교 7개교 우리 평택시가 초중고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뭐 저도 뭐 여기 뭐 교육 관련된 분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거나 저도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 7개교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사가 가서 만약에 이 교육을 한다고 치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짜리 이 교육 갖고 그 학교마다 해서 이런 교육보다는 전반적인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든 어디든 다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교육 받게 홍보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홍보 쪽으로 하든지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주민 참여 뭐 발상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발상은 나쁘지 않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세워가지고 7개의 학교 핸들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에 중장기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 안에 이게 좀 다 보편적으로 평택에 있는 데다 다 홍보하고 교육이 된다라고 모르지만 그 많은 학교가 있는데 7개 학교 해가지고 내년에 또 7개 할 거 계속 늘려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7개씩만 해도 70개면은 10년인데 700개면은 100년이에요. 이런 거는 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냥 세워서 그냥 일회성으로 또 없어져 버리는 주민 참여가 거의 일회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원은 우리 저기잖아요. 담당이 AI과. 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순세계 잉여금 요거 빼고 아마 출연금을 요구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전에 거라니까 비교해 보면 뭐 대동소이하게 뭐 계속 뭐 있고 소모품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뭐 다 일일이 이렇게 다 비교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 보다 보면은 51쪽 복리 후생비라고 있어요. 복리 후생비라고 있는데 여기 우리 시에는 혹시 직원 단체 보험이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다 전 15만 원씩 해가지고 전부 저기 직원들한테 다 해주나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 알기로는 부분 우리 저 복지 포인트에서 일부 본인들이 이제 이것도 실비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15만 원짜리인데 15만 원 곱하기 20인데요. 단체 보험이. 네? 이게 뭐예요? 15만 원 곱하기 20명이면 전년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전년도는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전년도 사업에 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15만 원하고 20명인데 저희도 보면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도 복지 포인트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실비 하려면 차감할 테니까 그걸 하시든지 신청하시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하든지 아니면 뭐 본인들이 있으면 안 한다고 하든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직원 단체 보험 해가지고 15만 원짜리에서 20명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또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예요? 근데 출연금 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1,000원 아니에요? 뒤에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또 30만 원이 돼 있고 여기는 또 20명 돼 있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 근거 내역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출연금에는 30만 원밖에 없어요. 15만 원 20명에서 300만 원 계상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아 300만 원이네. 예, 300만 저희 원. 직원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단체 보험을 이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듭니다. 들고 거기에 부합해서 이제 실비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면은 이제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해서 아니, 추가로 근데 이게 드는 지금 한 명당 1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이면은 상당히 센 건데 무슨 보험인지를 몰라서 이제 상해 보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그게 아마 그 이제 보장 내역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장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지만 요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도 혜택을 못 받는 복리 후생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없던 게 갑자기 생기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아니야 이게 상식적으로 단가까지 생각 안 나도 15만 원 곱하기 우리 2,000명 해보면 얼마예요? 그거 세울 수도 없어요. 15만 원짜리 보험. 이거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 유류비하고 해서 유지비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게 두 대인가 봐요. 576만 원하고 30만 원 소모품하고 그러면 한 600만 원 606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여기는 606만 원 두 대. 여기도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좀 어떤 차를 운행하나요 혹시? 여기 가솔린 차 하고요. 네. 기존에도 아마 가솔린 차가 2대가 있었고 요번에 한 대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거면은 지금은 세웠나요 여기에 예산에?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아니 것 아니 같아요. 차량이 바뀐다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있을 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구입이 아니고 렌탈로 사용하고 렌탈. 있습니다. 예. 렌탈로 해서 하는데 렌탈 가솔린 두 대로 바꾸고 하나는 또 바꿀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도 600만 원이면은 한 대당 300만 원 정도로 잡은 거니까 이것도 관련돼서 같이 좀 한번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산업진흥원도 어떻게 됐든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보지만 관련 부서 특히 AI과에서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다 이거 저희들이 다 일일이 이거 찾아가지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거 좀 한번 추후에도 좀 잘 보셔가지고 운영비든 이런 게 좀 너무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뭐 최정희 의원님이 뭐 아까 저 김영희 의원님이 하여튼 워킹 그룹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은 이제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고 만약 이대로 산출 내역대로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또 이게 안 돼서 뭐 잔액 집행잔액 남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어차피 사업 근거는 평택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제 8조에 의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720만 원은 그냥 워킹그룹 자문수당 그냥 6번 하겠다. 6명에서 6번 2달에 한 번씩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혹시? 우리 위원회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거의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6번을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한 6번 2달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전체 회의는 4회로 잡았고요. 그 소규모로 하는 위원회를 또 별도로 한 6번 정도 별도로 계획을 해놓은 거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위원회하고 이 소그룹하고 이게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분들 중에 전체 회의를 한 4회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혹시 동일 위원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0번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한 달이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면 40만 원씩 그냥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40만 원씩 자문수당하고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동일 인문이면. 이게 과연 그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뭐 이게 필요한가?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이거? 사실 이게 1,500만 원 세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동일이면 이게 다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되는데 이게 동일인이고 전체 회의하고 전체 회의에 뭐 10명이에요. 여기에 뭐 10명 중에 우리 여기에 저기는 뺀 인원이죠. 우리 저기 공무원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체 회원하고 그 4명은 뭐예요? 4명은 저기 66페이지예요. 안 갖고 계시네? 혹시 안 갖고 계시면은 66페이지인데 인공지능위원회 10명에서 4명 줄여서 소그룹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6명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저희 평택시 직원이 2명, 그다음에 시의원 2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11명입니다. 그리고 그 11명 중에 또 산업진흥원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10분이 위원 수당을 받는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6명 그 중에 4명은 누가 빠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택시 직원 2명 하고요. 의원님들 2분,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장은 빠집니다. 수당 대상에서. 아니 인공지능위원회 자문수당은 10명 아까 15명 중에서 그렇게 빠지면 5명 빠지면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0명 중에서 소그룹으로 6명으로 축소되면 4명은 누가 빠지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넣고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6명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10번을 해가지고 1인당 4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신규 사업 인공지능위원회 신규 사업이 이게 좀 타당한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가 사실 올해 6월 달에 인공지능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회의 자체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패스 25 때 그때 모인 게 다기 때문에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걸 준비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잘 해보고자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뭐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 좀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산 통과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회하고 6번 한 달에 한 번씩 세워서 과연 얼마나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발전상하고 뭐 이게 나올지 그거는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하여튼 뭐 이건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조 AI 그 다음 67페이지 제조 AI 인재 양성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경상적 위탁 사업이네요. 위탁 사업이. 그 위탁은 뭐 어디에다 해나요? 혹시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결정은 아직 됐습니다. 안 됐고요. 결정은 안 됐고 교육비하고 이제 운영비 뭐 관련된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적절하게 뭐 산출 내역대로 이렇게 편성은 됐는데 이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집행률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추후에도 또 얘기가 나올 거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갖고 잘 사업 진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69페이지는 청사 유지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게 근데 이전인 이것도 이사 용역이 좀 붙었어요.
이사 부분은 올해 했기 때문에 일몰로 정리가 됐고요. 예,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아, 내년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7,800만 원 이게 임차료 이제 들어가는 거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그 사무실의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거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이 금액이요. 근데 공공요금은 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지난 많이 그 줄었네.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사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비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1년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예상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측을 못 하실 수는 하여튼 뭐 지금 사용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근사치에 맞게 아마 측정을 했을 것 같고요. 전년도가 워낙 급하게 또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이제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면적하고 인원수 따지고 대략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기업 투자가요. 74페이지. 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이 전년도 대비 상당한 금액이 줄었어요. 7억에서 2억 5천으로. 뭐 증감사에 보면 시 재정 반영하여 사업량 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 출연금이 전년도는 4억이었나요? 예, 사기 맞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많이 네. 줄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출연금을 이게 요청을 다 12잖아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출연금 그쪽에다 요청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요청해서 이게 4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1억 5천으로 줬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혹시?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시 재정 여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되긴 됐는데요. 추경에 좀 일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 추후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원 실적이 아무래도 조금씩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 출연금을 그 소멸형으로 좀 바꾼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업 측에서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큰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이것도 계속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면서 계속 줄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줄었다기보다는 도비가 좀 지원율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올해 20명 정도로 줄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0개월을 주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은 현재 지금 57%인데 12월 달까지 집행한다면 거의 90%, 95% 이상은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만 입금 주고가지고 11, 12, 1월 달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2개월 만에 그냥 한 40%가 확 저기 되나 봐요. 이게 모집 공고 지원 공고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네, 1, 2월 달에 공고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0개월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요. 주면은 예. 1월 달에 만약 공고했으면 분기별로 해서 이게 하반기에 몰려서 돈을 임차비를 지원하는 게 좀 지원 방식이 그러면 아까 좀 공고를 해서 언제 공고한다 그랬죠? 1, 2월 달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1, 2월 달에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3월 달 1차적으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차분 지급하고요. 2차분으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3차분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께 이제 7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 아마 집행 예정이 가능할 겁니다.
1억 8천에서 아까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억 500. 그러니까요. 1억 예. 500 정도 지급했으면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분이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아마 지출이 될 겁니다. 12월 달까지. 이것도 좀 분기별로 정확하게 안 분배열해서 잘 집행을 해야지 이게 마지막에 몰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이게 되는 것도 20명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26년도도 인원이 감소해서 20명으로 공고내 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 기준을 그렇게 갖고 지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저기 그 산업 그 기숙사가 퇴거라든가 퇴사 같은 게 좀 그런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분 할 때는 저희들이 26개사 67명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2차 때는 또 한 명이 나가가지고 25개사 66명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약간 좀 그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잘 선정을 해서 뭐 지급을 해주셔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다 보면 과대하게 또 편성돼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마지막에 거의 뭐 한 8천만 원 정도가 뭐 거의 반 가까이 남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데에서도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전환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12하고 5대5 매칭인 것 같아요. 사업 근거는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구조 뭐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노동 환경 5사, 그다음에 작업 환경 31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좀 나름대로 조금 전년도 대비 좀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되네요. 이것도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 하반기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집행 금액이 잔액이 남는 건지 아니면은 하반기 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월 17일 현재래 가지고 총 4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개 사업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3개 사업은 사업을 포기됐고, 그다음에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 8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예산 나머지 집행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아까 포기된 생각됩니다. 거는 몇 개사라 그랬어요? 3개사가 포기했습니다. 3개사요? 뭐 포기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자부담이 좀 있고 또 기업이 또 자기네들 사정상 또 신청을 했다가 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잘 선정하거나 뭐 지원할 때 어떻게든 기준을 갖고 잘 판단하고 집행할 때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과대하게 잘못 편성해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남으면은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120페이지 스마트 도시가 좀 잠깐 볼게요. 12 이것도 100%로 해서 집행률은 뭐 한 7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 24년도 뭐 대략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일본도 조정해서 한 뭐 80% 정도 선에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게 이 예산을 잘 편성하면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잘 예를 들어서 이 파악을 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면 편성을 하면 잔액 비율이 좀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래전략국 보면 그게 많지는 않아요. 남는 게 이렇게 남는 거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미래전략국은 2.1%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미래전략과는 한 1.6% 정도 되고 미래첨단산업과는 1.7%.
스마트 도시 이게 저기 미래 첨단 산업과가 AI 반도체 AI과하고 기업 투자과로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는 3%. 스마트 도시과가 조금 높아요. 집행 잔액이 이제 아마 사업적인 부분이 아마 도시재생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관련돼서 좀 3% 정도 되고 도시철도과가 0.7%. 도시철도과가 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5년도, 2044년도 회계 결산 자료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도시재생 업무 추진협의 국내협의가 이게 4,8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40만 원씩 12개월로 잡아놨어요. 매월 40만 원씩 해가지고 국내 협의를 잡아놨는데 이게 집행이 다 100% 됩니까 혹시? 네,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이게 딱 보면 자료 보면은 아마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네.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관용 차량 관련된 유지비 관련된 것도 한번 2대라 그랬으니까 220만 원씩 2대. 이것도 좀 파악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도시철도가 아니 재생과 하나만 더 지어야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하나 더요. 168페이지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여기 이제 25년도 대비는 뭐 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 41억 6천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추경해서 감액을 했어요. 2회까지 해가지고 3억 5천인가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26년도 요구액은 37억 정도로 처음에 41억에서 24년도 예산은 40억이고 그리고 25년도는 45억 천 정도 됐다가 3억 5천 감액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26년도는 37억 정도 편성을 해서 계산해서 편성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집행률이 점점 이렇게 줄어요. 올해도 보면 77.3% 10월 31일 기준 그 전 결산 자료를 보면 결산 자료에도 아마 24년도 집행률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잔액이 지출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올해 25년도 4월에 결산 자료 보면은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3억 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5천을 감액을 하고 올해는 이제 올해 거는 25년도 거는 3억 5천을 감액을 했는데 2025년 4월 24년도도 보니까 3억 천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는 이 추세를 보면 계속 이렇게 계속 줄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계약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 그 이후에 낙찰에 따른 잔액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줄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금 관계에 있어서 일부 그 변화되는 부분들이 인계받는 시설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계를 받고 나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인계를 해주는 그 구역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이제 그 요금이 그쪽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이제 그 기간이 그때까지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서 집행이 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낙찰 차익이라고 말씀하셨네.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2025년도 본 예산을 보면 아까 40억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2회 추경 때 3억 8천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이 25년도 4월 달에 결산 자료를 보면 낙찰 차익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잔액에 보면은 집행 잔액 보면은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낙찰 차액하고 예산 절감액하고 지출 잔액을 더해서 집행 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지출 잔액만 있는 거예요. 딱 3억 1천.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서도 반납을 3억 8천 하고 또 집행잔액에서도 3억 1천 남고 그러면 합이 거의 6억 7억 남은 거예요. 7억. 그러니까 7억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또 25년에 요구했는데도 또 줄고 26년도 이 요구를 하면 과연 계속 주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가 잘못되긴 잘못되지 않았냐, 산출도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했는가,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과대 이 예산을 편성을 했나, 이제 그걸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경에는 이제 3억 정도가 이제 그 낙찰 차익이고요. 그 결산 시에 이제 그 집행을 못한 부분들은 잔액이 남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나 어떤 개발 사업 지구에서 이제 인계를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설들이 있어서 일부 이제 저희가 인계가 받는 기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일부 이제 그 공공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 거기 받는 지구에서 일부 이제 나가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뭐 추가로 잡아놨지만 사실상은 그 비용이 안 나가고 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집행이 덜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사업 예측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37억 3천만 원 잡았다가 내년에 26년도에 여기서 만약에 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만약에 뭐 낙찰 차액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낙찰 차액이니까 그거 뺀 나머지가 또 집행 잔액이 몇 억 남으면 그런 거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올해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잘 좀 지켜보시고. 예, 올해는 충분히 좀 집행을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빼먹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러 부서에 이제 관련된 관리 체계에 관련된 거뭐 말씀을 좀 드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적절성하고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해서 뭐 편성했었을 거라고 믿는데 그랬다고 100%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관련돼서 매번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 나은 평택시의 또 우리 집행부 관련된 이 미래 도시 전략국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뭐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